안녕하십니까, 손석보입니다. 11월 14일 금요일 예상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기본 마필들이 많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과 큰 변화 없이 중고 배당이 고르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자, 지난주 제주 부경 좋은 결과물을 또 승부처에서 중배당으로 만들어 드려내기도 했는데, 자, 이번 주도 금요부터 좋은 적중 결과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달라 부탁드리면서, 자, 1경주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경주입니다. 오늘 첫 경주는, 자, 비슷비슷한 마필들 수준인데, 자, 그 가운데 4번 천하일품이라는 마필이, 자, 입상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원래 이 말은 주행검사가 좋았어요. 능검 자체가 좋았었던 말이었는데, 데뷔전에서는 선행을 갔지만 견제를 좀 받았었고, 여기에 이제 내측 기댐이 좀 더해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잡히는 결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는 그렇게 견제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순발력 있는 말이 그나마 6번 유수여신 또는 외곽에 9번 장전바다, 요런 말들이 외곽에서의 출전이기 때문에, 자, 천하일품이 선행을 가서 큰 견제 없이 뛸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는 요 기대는 것 때문에 잡혔을 뿐이고, 능력상으로는 뭐 여기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대마 역시 5번 소록번개. 자, 박성광 기수가 지난주에 딱 한 번 입상했을 거예요. 인기 마필들 타는 건 다 인기만데, 딱 한 번 마지막 기승 때 딱 한 번, 그것도 간신히 2등으로 왔었는데, 자, 박성광 기수가 지난주 그런 성적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아마 독을 품고 기승을 하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자, 5번 소록번개. 자, 8리건 말고 무조건 강공일 것인데, 소록번개 자체가 지난번 보니까 종반에 끝걸음이 아주 좋더라. 그래서, 자, 이번에는 소록번개가 아마 뭐 초반에 지난번 보니까 좀 여유도 있고 아마 레이스를 굉장히 좀 빠르게 따라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4번 천하일품과 5번 소록번개가 최저배당이긴 하나, 자, 이 막권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외곽에서는 8번 만석황후. 자, 만석황후는 그나마 능검시의 가능성을 보여줬던 말이에요. 이 정도가 인기마로 잡혀있는 말들이잖아요. 이 정도가 그나마 가능성을 좀 보였었던 말들이었고요. 그래서 4번에 붙여서 인기마는 5번이나 8번 요런 말들을 좀 보고 싶고, 여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수여신, 얘는 지난번 보면은 선행을 갔었단 말이에요. 선행을 갔었던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 천하일품 때문에 선행도 못 갈 것 같고, 지난번 선행 가서 더 뛸 거름도 없었고, 자, 그래서 유수여신이 뚜렷하게 변화를 보일 만한 이유는 저는 없어 보여요. 그리고 9번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난번에 선행을 가면서 아주 그야말로 이빠이 탔던 말이거든요. 이빠이 탔던 말이에요. 그래서 장전바다도 그렇고 유수여신도 그렇고 잡힐 말이 없어서 잡히는 그런 경주라서 6번이나 9번 요런 말들은 솔직히 별로 메리트가 없을 것 같고, 그나마 복병 중에서 하나 본다면 저는 10번 대왕비. 자, 대왕비가 능검 때 좀 외곽 돌면서 주행검사를 받았는데, 오히려 얘네보다는 대왕비가 좀 가능성이 있고, 대왕비가 이 정도 복병이라면은 뭐 삼복승 같은 경우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자, 오늘 첫 경주는 요렇게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4번 천하일품에 붙여서 요거는 뭐 기대는 것만 잘 제어되면 간다라고 보고, 5번 8번 여기에 복병으로 10번을 대왕비를 복병으로 한번 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삼복이든 뭐 삼쌍이든 승식 활용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저는 이렇게 4번 놓고 5, 8, 10까지 한번 추천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입니다. 부산 1경주는 7번 벌마의 랜드가 압도적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자, 이 벌마의 랜드가 글쎄요, 지난번이 휴양 후 복귀전이었고 이번에는 6주 만에 출전이니까 적정주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기록만 좀 빠를 뿐이거든요. 기록. 근데 기록도
지난 경주 포화주로에서의 기록이었기 때문에 벌마이랜드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팔려도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벌마이랜드가 이 정도 강축인가?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오히려 데뷔전은 좀 별로였지만 능검은 끼깔나게 좋았던 말이 이거였거든요. 2번 피스톨 컷. 얘가 능검은 끼깔나게 좋았던 말이에요. 능검은 다만 선행을 갔지만 데뷔전에서 잡히는 모습이었지만 얘가 능검이 아주 굿이에요. 능검이 아주 굿. 그래서 이전째를 맞이하는 경주 선행 가는데 딱히 견제가 없는 레이스 그렇다면은 피스톨 컷이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그런 경주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이제 서기 크레스트가 재검을 받으면서 아주 양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얘는 말 그대로 전개상 서기 크레스트가 2번 7번 인기마가 앞에 나갔을 때 그 뒤에서 서기 크레스트가 아주 편안하게 전개하다가 앞에서 2가 죽던 7이 죽던 둘 중에 하나 죽으면 호시탐탐 기다리다가 올라올 수 있는 마필. 여기에 뭐 하나 더 본다면은 이지스 크라운. 얘는 모래 반응에 좀 민감한 말입니다. 아마 얘는 외곽에서 감아야 할 거예요. 외곽에서 감으면서 싹 타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타주게 된다면은 이 이지스 크라운이 모래를 안 맞았을 경우에 변화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오늘 부산 첫 경주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2번 피스톨 컷이 저는 는 것만 봤을 때는 얘가 월등히 좋았고 뭐 데뷔전에서 약간 기대보다는 못했습니다만은 저는 2번 피스톨 컷이 여기서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오히려 저는 벌마이랜드가 압도적이다라고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7번보다는 3번에 상대방 1순위를 먼저 주고 싶어요. 2, 3 막권을 먼저 한 방으로 좀 보고 싶고 7번은 받치는 쪽으로 가고 싶고 그나마 복병이라면은 9번 정도를 복병으로 해서 외곽으로 감았을 경우에 가능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번도 잡히긴 했는데 1번도 별게 없어요. 얘도 능검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게이트가 좋을 뿐인데 데뷔전에서도 걸음이 그렇게 썩 신통치는 않았었고 그렇습니다. 잡힐 말이 없으니까 인기도에 그냥 잡히는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죠. 자, 제주 이경주입니다. 자, 축이 없는 아주 혼절의 레이스네요. 자, 이 가운데 전혀 믿을 말이 제가 봤을 땐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1번 신발진을 요거 복귀전이지만 바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이 신발진이라는 마필은 예전에 간다고 승부 의지를 한 번씩 보였었던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있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볼만한 말들이 진짜 별거 없거든요. 그러면은 예전에 내가 뭐 이런 이유에서 승부 경주로 가져갔었던 말들 그런 말들이 그나마 능력이 있는 말들이거든요. 신발진 같은 경우도 예전에 나름의 승부 의지도 한번 나왔었던 간다라고 하면서 의지를 보였었던 그런 말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이 말이 내측 기대임이 좀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쉽게 실력 발휘가 좀 안 됐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난번이 기댐도 있어가지고 다시 재건받고 뭐 그냥 쉬는 김에 엎어진 김에 그냥 쉬어간다고 아주 그냥 휴양까지 좀 하고 출전합니다. 재건 때 그러면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발진이 1번 게이트라면은 요거 복귀 전부터 바로 때려볼 수 있는 경주 같고요. 자, 지금 인기도에서 보듯이 안 잡혀 있는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안 잡혀 있는 말이 하나도 없으니 이거는 터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터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저는 복병을 하나 먼저 추천 하나 들어볼게요. 복병. 제가 노리는 복병. 이거는 한 구멍 노려보려고 하는데 5번 88호라는 말이에요. 88호. 자, 이 88호라는 말이 지난번 보니까 계속 외곽을 돌았었던 말이거든요. 계속 외곽을 돌아가지고 전개상에 불리함이 있었는데 예전에 비하면은 충분히 좋아진 모습이었어요. 예전에 비하면 충분히 좋아진 모습이었고 자, 부담 중량이 60이라는 건 레이팅이 여기서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꽉 차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들에 비해서 그나마 실력을 좀 보였었던 말인 것이고 885가 이 정도 똥금이라 하면은 저는 여기 진짜 별거 없는 그런 말들의 경주이니까
885가 한번 터트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자면은 소나기가 이번에는 조교를 좀 강하게 했어요. 강조게 했다는 이유로 요 정도 팔리는 거고, 얘가 지난번에 입상을 했긴 했지만 경주 기록 자체가 아주 느려요. 그러니까 입상을 했다고 팔리는 이유예요. 경주 자체가 아주 느린 게임이었었고, 전개 속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늑발을 하긴 했습니다만 최적 전개였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상으로 더 뛸 거는 없어 보여요. 하지만 착순해 왔던 말이기 때문에 이 정도 팔리는 거고, 단양 중에 이제 9번 삼다킹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외곽이긴 해서 내치기라면 유리할 텐데 또 외곽이에요. 또 외곽. 그래서 인기마 중에 9번 삼다킹은 그래도 다른 말들에 비해서 능력이 그나마 있어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라서 요렇게 잡히는 건 같습니다. 자, 저는 요 병주는 배당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1번 신발진을 가지고 가는데 5번 885는 한 구멍 무조건 보고 싶고요. 인기마 중에서는 9번 그리고 그래도 조교를 열심히 한 3번 요렇게 1번에 붙여서 복병 5번 885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예요. 자, 부산 이경주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승부 레이스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5번 수원퀸이 압도적인 인기입니다. 직전에 경주력 변화가 있었던 말입니다. 말 그대로 전개 이점도 좀 잘 살렸었던 말이었었고요. 수원퀸이라는 말이 휴양호 지난번에 변화가 좀 있었고, 그러니까 지난 경주보다 더 잘 뛰려면은 선행을 간다라고 하면은 수원퀸을 압도적인 충막감으로 저도 좀 보려고 하는데, 수원퀸이 그렇게 쉽게 선행을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안쪽에서 1번 드루쿰다나 2번 오아시스 루비가 게이트가 깡패라고 안쪽에서 그냥 밀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안쪽에서 밀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드루쿰다도 원게이트니까 나도 한번 밀어볼 거야. 또는 2번 오아시스 루비도 발주가 이제 안정이 된 모습입니다. 발주가 안정이 된 모습이기 때문에 오아시스 루비도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밀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빠른 말이 없는 경주에서 수원퀸이 선행을 시원하게 한다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은 요거 강축으로 잡혀있긴 하지만 요게 분할이 된 경주거든요. 일요일날 이 경주랑 분할이 되면서 경주 편성이 아주 약해져 있으니까 액면상 수원퀸이 인기마로 잡혀있긴 하지만 저는 무조건 같지는 않습니다. 자, 안쪽에서 1이던 2던 여기서 강하게 승부지를 보이고 들어갈 것 같은데 저는 2번 오아시스 루비가 원래 늪밟기가 좀 있었던 말이에요. 늪밟기가 좀 있었던 말이었는데, 자, 이제 지난번 보니까 발주 자체가 좋아졌고요. 발주 자체가 좋아졌고, 당시 입상을 했던 말들이 전개가 아주 편했어요. 전개가 아주 편했었던 게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오아시스 루비가 이세마 경주도 포기하고 나온 말이거든요. 2번이 충분히 승부를 할 수 있는 게임이 될 것 같고, 과연 여기서 수원퀸이라는 말이 어떤 능력을 보이느냐에 따라 오늘 첫 승부 배당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수원퀸이 무조건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너무 뻔히 보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수원퀸을 축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얘가 배당의 빌미를 제공하는 순간, 자, 우리는 여기서 아주 두둑하게 챙겨 먹을 수 있는 경주입니다. 수원퀸을 놓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번 오아시스 루비를 가지고 제가 여기서 한번 승부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한번 노려야 됩니다. 오아시스 루비 처음으로 한번 때려볼 만한 찬스를 만난 것 같습니다. 오아시스 루비 가지고 오늘의 첫 승부 시작해볼게요. 자, 제주 3경주입니다. 야, 축이 없네요. 엄청 혼전의 경주입니다. 그 가운데 여기서 주목을 하는 말은 10번 광명히트. 이번 주는 제주에서 박성광 기수를 좀 계속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워낙 지난주에 성적이 안 좋았으니까. 자, 박성광 기수의 광명히트는
지난 경주에서 선입전개를 하긴 했지만 마지막에 좀 아쉬움이 남았던 결과, 3착을 하면서 아쉬움이 남았던 결과였습니다. 근데 이 말이 선행을 가서 입상을 한 다음에 선입으로 전개를 한 거니까 좋은 건 아니었죠. 전개상으로 봤을 때는 더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보였었던 모습이었고요. 당시 여기 선행을 갔던 말이 장타공주였거든요. 얘가 선행을 갔고 안쪽이니까 다시 한번 장타공주가 선행을 갈 겁니다. 가긴 갈 건데 종반의 장타공주와 광명이티의 거리차가 점점 좁혀왔어요. 즉 이번에 거리가 늘어나면 그 좁혀가는 거리가 더 이번에는 늘어난 거리만큼 더 효과적으로 종반에 따라붙을 수 있는 걸음이 나올 것 같고요. 외곽이긴 하지만 광명이트가 박성광 기수가 워낙에 몰아주면서 말을 잘 타는 기수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선입으로만 다시 한번 잘 붙어가 준다면은 광명이트가 장타공주한테 지난번 아쉽게 졌지만 이번에는 앉을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이트를 가지고 공략을 들어갈게요. 여기 이제 선행 갈 수 있는 1번 장타공주 있고 7번 은하전설 같은 경우는 불생불사가 선행 갈 때 따라가면서 이착을 했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전개상 어차피 따라가는 말이니까 은하전설은 가능하다. 문제는 9번 불생불사예요. 선행을 지난번 나서긴 했는데 이번에는 불생불사가 부담도 지난번보다 늘어나고 이번에 조교 강도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불생불사가 지난번 선행 가면서 배당을 만들긴 했지만 연투에 대한 기대치가 쉽지만은 않다. 제가 이게 지난번에 노렸었던 서간유심이 오히려 내치기면 한 번 더 가져갈 수 있어서 광명이트 놓고 이렇게 안쪽에 1, 3, 7 이런 인기마들과의 조합이 우선은 보여집니다. 이렇게 가면은 인기마 접전 속에서 그냥 쉽게 끝나버릴 수도 있는데 복병만 하나만 소개시켜 드린다면 복병 저는 여기서 5번 영지신이라는 마피를 최대 복병으로 좀 보고 있는데 얘가 지난번 휘양후 복귀전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적정주기에 출전을 하고 있고 순군전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도 가벼워요. 여기 보면은 뚜렷한 충막감이 나오는 경주도 아니고 자 그래서 터지면 영지신이 감량 이점을 바탕으로 상승세를 탔을 때 이변을 좀 줄 수 있는 최대 복병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축이 없는 혼전으로 팔리지만 박성광 기수의 강한 승부지를 믿고 7번, 1번, 여기에 3번까지지만 5번을 배당마로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10번을 필두로 7, 1, 3 그리고 터지는 말은 5번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경 3경주입니다. 부경 3경주가 자, 오늘 부경에서 들어가는 다시 한 번의 승부 레이스. 자, 여기 보니까 외곽에 10번 금성이 인기 1위로 잡혀있는 경주입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하면은 인기 1위 마피를 놓고 제가 승부를 들어가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인기 1위 아닌 말을 놓고 공략할 말이 있다면 그런 경주를 승부로 잡아가잖아요. 자,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인데 요 10번 금성이 지난 경주에서는 원래 선입전개를 기대했었는데 선입전개가 아니라 추입으로 전개를 하면서 입상을 못했단 말이죠. 이번에 서성훈 기수가 그만큼 금성을 가지고 전개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느냐 아니면 똑같이 추입으로 타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또 한번 요동칠 것 같습니다. 자, 무조건 여기서는 지난 경주 이상으로 더 뛸 수 있는 마피를 노릴 것인데 더 뛸 수 있는 말이 뭐냐? 제가 보기에는 이거거든요. 3번 샤이닝원. 샤이닝원이라는 말은요. 지난 경주 인기마였습니다. 왜 인기마였느냐면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말이었거든. 전개도 내치기였고 내치기에서 먼저 튀어나갈 수도 있고
금성이랑 같이 경주도 뛰었는데, 하지만 얘는 발주가 늦는 바람에 전개도 늦고 자기 실력 발휘도 안 됐었단 말이에요. 자, 요거 발주만 정상으로 나온다면 여기서는 선행 승부도 충분하고, 꼭 선행이 아니어도 무조건 발주만 좋아지면 지난 경주보다는 더 뛸 거기 때문에, 자, 요거는 지난 경주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샤이닝 원이라는 말이요, 우선 입상했을 때 걸음 먼저 한번 보죠. 입상했을 때 발주 능력 4번 까만 모자, 발주 능력만 보면 돼요. 4번 요 까만 모자 입상했을 때입니다. 자, 이상 없이 아주 잘 나오죠. 요거예요. 이상 없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이때 안쪽에서 나오니까 선입으로 말을 탔어요. 요거 4번 까만 모자가 선입으로 타면서도 2차계 입상을 성공해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난 경주 인기를 모았던 이유가 선행을 갈 줄 알고, 자, 그랬는데 이때 한번 보죠. 2번 노란 모자입니다. 노란 모자. 요거 2번이에요. 근데 발주가 늦어요, 이때는. 요때 이제 발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 방금 전에 봤던 영상이랑 확연히 다르죠? 다시 한번 발주 볼까요? 자, 약간의 기립을 하면서 발주가 늦어졌고, 원래라면은 요 앞에서 3번처럼 튀어나와가지고 선행을 가든지 선입을 하든지 할 것이라 봤는데 의외로 발주가 늦어지면서 앞에 못 붙었고, 덩달아서 이제 중반에라도 따라 붙어야 되는데 따라 붙지도 못했어요. 포지션 싸움을 못하면서, 2번이 포지션 싸움을 못하면서 자리 잡기에 좀 실패를 하고 계속 힘은 힘대로 쓰고, 결국 이러다가 요거예요. 2번이 뒤에서 놀다가 이제 요렇게 착승권에 왔었던 거고, 금성이란 말도 이왕 본 김에 같이 볼게요. 금성 8번 분홍색 모자, 요거 분홍색 모자입니다. 8번. 자, 요겁니다. 요거 분홍색 모자의 8번 금성도 생각보다 빠르게 붙지를 못했어요. 요거예요. 분홍색 모자. 선입을 기대했던 경주거든요. 선입을 기대했던 경주인데 의외로 금성도 추입으로 말을 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요 두 마리의 모습만 보더라도 2가 발주만 정상으로 나오면 8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전개를 할 것이라는 생각은 드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만 보더라도 8번이 똑같이 이때처럼 추입으로 전개할 수도 있어요. 8번이 우리가 봤던 말, 요거 노려야 될 말은 이거고, 8번이 똑같이 이런 식으로 말을 타게 된다 하면은 2번이 8번한테 발주만 잘하면 저는 지지 않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금성이 인기마로 잡혀져 있지만 3번 샤이니 원을 놓고 이거는 승부로 들어갈 수 있는 경주다. 금성을 이길 수 있어 보인다. 발주만 정상으로 나오면 금성을 이길 수 있어 보이는 게임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3번 샤이닝 원을 이번에는 놓고 배당까지 한번 노립니다. 금성의 전개가 늦어졌을 경우에는 배당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주 4경주입니다. 자, 제주 4경주는 외곽의 9번 전농최고가 인기 1위인데, 야, 요게 저도 그나마 보여준 걸음은 얘가 제일 낫거든요. 전농최고가. 전농최고라는 말이 입상을 했을 때는 이게 8월 23일 날에는 최적 전개를 하면서 입상을 하게 된 거였고, 9월 12일 날에는 늑발을 하고 거리 손해를 봤었던 경주였기 때문에 아쉽게 3착을 했던 경주였어요. 그러면 이제 지난 경주 때 잘만 타면은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 경주 때는 정상으로 발주를 했어요. 정상으로 발주를 하긴 했는데 중반에 바깥으로 말이 기대입니다. 최악이죠. 중간에 말이 바깥으로 기대다 보니까 전개가 전농최고 입장에서는 자기 원하는 대로 풀리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이 발주는 정상으로 나왔지만 기댐 때문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누추입을 보였던 경주예요. 요 기대는 것만 정상적으로 제어가 된다면은 지난 경주 이상으로 더 뛸 수 있는 마필이니까, 자, 요때처럼 이때 이상으로 요거 악벽 때문에 지난번 실력 발휘가 안 됐던 거니까 전농최고는 여기서 충막감으로 보겠습니다. 다만 후차권이
드러난 액면상으로 팔리는 것 뿐이지 솔직히 능력이 그리 세 보이지가 않거든요. 얘네들이 그리 세 보이지가 않아서 얘네들을 이제 현장에서 바치는 거는 결정하고요. 복병 하나만 더 여기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복병을 하나 본다면 저는 얘를 보고 있어요. 돈마 세상이라는 마필. 자, 돈마 세상이 지난번 물론 기습적인 선행으로 뛰었기 때문에 덧뛸 걸음은 없어 보여요. 덧뛸 걸음 없어 보입니다. 근데 순발력 있는 말이 안쪽에 이제 예스원이 이제 선행 능력이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예스원은 다 뛴 말이에요. 더 이상 변화가 있는 말이 아니고 좋아질 걸음이 있는 말도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선행 못 가면 그냥 하염없이 뒤로 밀려나는 그런 말이에요. 선행을 가도 끝걸음이 부족하고 돈마 세상이 예스원이 안쪽에 있긴 하지만 지난 경주처럼 초반에 선두권을 장악하게 된다면 넘어서거나 하게 된다면 지난 경주 기세 그리고 여기 나오는 말들이 그다지 센 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센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돈마 세상이 이변을 충분히 낼 수 있는 복병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4경주는 9번 전농 최고가 말씀드린 대로 악병만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서는 가장 낫고요. 복병 중에서는 요거 8번 복병 중에서는 8번을 꼭 한 구멍 가져간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인기마로 잡혀있는 말들을 현장에서 바칠 거니까 얘가 가장 중요한 말이 될 거예요. 과연 곽석기수가 이번 경주 빠른 말 별로 없는 그런 경주이니까 다시 한번 돈마 세상이 승군전 기습적으로 선두권에서 이변을 줄 수도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9번을 필두로 돈마 세상이라는 복병을 하나 추천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부경 4경주입니다. 자, 부경 4경주는 벤지가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는 말이고요. 자, 벤지라는 말이 항상 내측으로 안정적인 뚝심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 계속된 연속 입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 평가가 됩니다. 다만 벤지가 부담 능력도 이번에 좀 늘어났고 언젠가 한 번은 부러질 텐데 그 시점이 이제 부러지는 시점이 언제냐 이처럼 압도적으로 팔릴 때 뒤통수를 한번 칠 수도 있는 그런 말이니까 저는 이번 경주 벤지를 역시나 드러나 있는 액면상 세게 보긴 하는데 저는 여기에 복병 2마리를 붙여가지고 삼복조로 한번 공략을 해볼까 싶어요. 삼복조로. 혹시 몰라서 벤지가 제가 항상 벤지가 한번 부러질 타이밍을 생각하고 있는데 부러지진 않아요. 어떻게든 간에 이 창은 오더라고요. 부러지진 않고. 근데 언제 한 번은 부러질 수 있는 그런 전개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번 경주가 앞에 가는 말들이 넘버원 픽이 원게이트라서 선행에 대한 의지를 무조건 보일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빛대로가 선행 가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골든에어도 마찬가지고 선행마로서 얘네들이 같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편안하게 뛸 수 있는 경주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닥터 오스카는 최근에 상태가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전에 입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기마이지만 말 그대로 액면상 인기마이기 때문에 자, 요게 벤지가 강축으로 팔리긴 하나 닥터 오스카도 저는 솔직히 못 믿겠다. 그래서 요 경주가 배당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거죠. 자, 우선은 자, 벤지라는 마필은 보대 2번, 7번 요런 마필이 인기 2, 3위로 잡혀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야, 얘네들이 별게 없다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들 중에 5번 절대보스, 8번 블랙스프링 얘네들이 올라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요 경주는 3 놓고 5번, 8번 요 두 방을 보고 있는데
혹시 얘가 올머리가 혹시 부담량이 늘어서 빠졌을 때 요 고배당 막권까지도, 요 막권은 제가 봤을 때는 한 4, 50배는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는 요 막권까지는 한번 노려볼 만한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 경주를 제가 3 놓고 58이 기본 막권이지만 58 막권에 대한 기대치도 살짝 있어요. 그래서 3복승이 된다. 3복조 공략을 좀 추천을 좀 해볼까 합니다. 다른 말들 안 볼 거니까. 그래서 3 놓고 58 여기에 5번 8번 막권에 대한 가능성까지 한번 염두를 하면서 이렇게 4경주는 분석을 좀 드리겠습니다. 벤지가 뭐 실수가 없다면 벤지에 붙여서 끝나겠지만 혹시 몰라요. 혹시 모르는 겁니다. 경마는. 자, 제주 5경주로 가봅니다. 자, 제주 5경주는 제주에서 들어가는 제주에 오늘 승부 레이스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여기도 야, 보니 자, 도령로가 지난번 노렸던 말이었고 그대로 도령로가 자기 실력 발휘를 이어갔죠. 이번에는 부담 용량이 조금 늘어나 있어요. 도령로가 지난번 선행 갔습니다. 선행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도령로가 선행을 못 갈 수도 있어요. 선행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제가 노리고 있는 요 복병 때문이거든요. 저는 이번 경주 복병 하나 놓고 중배당으로 승부를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제가 노리는 복병 요걸로 하나 한구라 노립니다. 이거 안 팔려요. 6번 백두평정 요거 놓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백두평정이라는 마필을 좀 설명드릴 때는 이제 4회전적으로 좀 가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백두평정이라는 말이요. 자, 보시면 이때 무적퀸이라는 말을 한번 이겼어요. 무적퀸은 이번 경주 인기마로 팔리는 말입니다. 안쪽에서 무적퀸은 인기마로 팔리는 말인데 무적퀸이 58일 때 백두평정이 57 달고서 이겼어요. 그때도 선행을 가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두평정이 선행을 가면 무적퀸만큼은 뛰는 말인 거예요. 근데 무적퀸은 인기마로 잡혀있지만 백두평정은 안 잡혀있어. 왜? 그 이후로 요렇게 뛰었기 때문에. 근데 요렇게 뛴 것들이 가서 깨진 거라 하면은 백두평정을 볼 필요가 없는데 세 번의 결과가 다 요상해요. 왜냐면 자 6월 7일 날 보면은 이 앞에 선행을 간 것도 아니에요. 일부러 초반에 제어를 하면서 선행을 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미 없이 요때는 승분전을 치렀습니다. 초반에 의도적으로 말을 막 제어했어요. 그러면서 인기마였지만 아무 의미 없이 뛰었던 경주였고 이때도 게이트가 외측이다 보니까 초반에 선행 갈 수 있는 경주 편성도 아니었고 저 역시도 선행을 못 갈 경주이기 때문에 꺾었던 경주였어요. 선행을 어차피 못 갈 경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선행을 가고 못 가고 그것만 보면 되는데 이때는 의도적으로 승부기가 없었고 이때는 선행을 못 갈 경주라 꺾었고 자 그러면 이제 요때인데 지난 경주 때의 백두평정은 조교 자체가 약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조교 자체가. 그래서 역시나 출발도 그리 좋지는 않았었고 자 그러면서 요때 선행 가서 시원하게 들어왔던 모습이 한 번, 두 번, 세 번 잡바이가 되면서 보여주지 않고 게다가 휴양까지 했단 말이죠. 근데 제주는 휴양이 가쿠시에서 나오는 계기가 되잖아요. 백두평정이라는 마필이 휴양을 하면서 가쿠시를 좀 해서 이때의 모습으로 출전을 한다면 이번에 선행 갔을 때 무적힌만큼 띄워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자 인기도로 와서 본다면 보세요. 무적힌은 이 정도 인기 3위권으로 잡히는 말인데 백두평정은 이거 완전히 안 팔리잖아요. 제가 봤을 때 선행만 가면 무적힌만큼은 뛸 것 같은데 인기 3위만큼은 자 도령로도 지난번에 선행을 갔던 말이기 때문에 얘가 선행을 간다라면은 지난 경주보다 더 못 뛰겠죠. 부담량도 늘어났고 그러면 야 이거 얘기가 되는데 백두평정이 초반에 선행만 가면 이거 재밌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경주란 말이죠. 자 그래서 최근에 보여주질 않아서 그렇지
그야말로 여기서 쏜다면 6번 백두평정이 기습으로 철저히 중배당 승부를 가져가 볼 수 있는 경주라는 거예요. 있는 경주. 그래서 이거는 6번 백두평정을 한번 가지고 여기서 복귀전에서 그냥 김준호가 바로 한번 쏘는 그런 경주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비인기 복병을 하나, 숨겨져 있는 복병을 하나 오픈하면서 여러분께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요런 게 이제 딱 아다리 제대로 걸려가지고 딱 댕 튀어나가 버리면 그냥 중배당 꽂아버릴 수 있는 거니까 준비는 잘 돼 있어요. 준비는 잘 돼 있으니까 복귀 전부터 한번 백두평정의 기습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넘어가죠. 부산 5경주 가겠습니다. 자, 부산 5경주입니다. 야, 추기 없이 팔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1번 썬라이트가 얘가 지난 경주보다 더 뛸 거 없을 정도로 뛰었는데 이번에는 서승훈이에요. 이번에도 안쪽 게이트니까 전개상 유리합니다. 또 하나 인기 많은 스키타입. 지난번 제가 축 놓고 승부 들어갔단 말. 왜? 흙을 맞으면 안 되는 말,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말이어서 외곽으로 감으면 됩니다 라고 강조드렸단 말이었죠. 자, 문제는 이번에 김동현 기수가 스키타이에 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모래를 안 맞게 타줄 수 있느냐, 아니면 이런 스키타이라는 말은 그냥 모래를 맞으면 빼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인기만 팔릴 때 잡바이 하기도 좋은 말이에요. 왜냐면 모래만 맞으면 말이 안 뛸 거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탐색하기가 너무 좋은 거잖아요. 이번에 과연 김동현 기수가 그런 면에서 말을 잘 타줄 것이냐, 그게 좀 관건인 게임인 겁니다. 자, 1번, 6번 두 마리가 지난 경주에 입상을 했다는 이유로 팔리는 경주인데, 야, 요거 좀 불안한 대길이죠. 이거 진짜 불안한 대길이죠. 그래서 이번 경주 저는 7번 닥터 컬린을 좀 주목하고 있고요. 박재희 기수가 요 근래 승부를 좀 곧잘 해주고 있고요. 우리도 박재희 기수로 재미를 좀 많이 보고 있죠, 요 근래. 자, 이 닥터 컬린이라는 마필이 물론 지난번에 최적 전개를 하면서 뛰었던 말이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선두권 전개할 말들이 그리 강하지가 않아요. 앞에 가는 말들이 미라주, 앞에 가도 뛰쉬먹고, 스키타이는 모래를 잘 피해서 타야 되는데 다소 좀 걱정이 되는 입장인 거고, 외곽에서는 8번 석세스 골드 별거 없고요. 9번 판타스틱 볼드 정도가 인기마로 잡혀져 있는데 얘도 선행을 가는 게 관건이에요. 선행을 못 가게 되면은 어떤 모습 보일지 또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잘 잡고 뛰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선두권이 그리 강하지 않습니다. 선두권이 그리 강하지 않은 가운데 닥터 컬리라는 말이 지난 경주 대비 거리를 좀 줄여서 출전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닥터 컬린이 인기 마필들도 좀 위험하고 앞선도 좀 강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개상의 이점을 좀 살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 그래서 이번 경주가 상당히 혼전이거든요. 상당히 혼전인데 7번 닥터 컬린의 전개상 2점, 그리고 최근 박재희 기수의 승부기까지 더해진다면 7번 놓고 요거는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자, 1번 썬라이트, 그리고 6번 스키타이 안 볼 순 없죠.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 저는 11번 최강 따봉을 좀 복병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들 다 안 될 때 외곽에서 최강 따봉이 올라오는 그런 그림까지 생각을 하면서 최강 따봉까지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이 경주 굉장히 혼전도가 좀 높은 그런 경주거든요. 저는 여기서 닥터 컬린의 최근 박재희의 승부기를 한번 높게 봐주겠습니다. 자, 제주 6경주로 가죠. 자, 제주 6경주 축이 없는 혼전의 경주입니다. 자, 여기는 저는 요게 딱 보이더라고요. 요게 딱 보이던데 8번 와우로. 와우로는요 최근 나올 때마다 인기마였어요. 나올 때마다 인기마였는데 와우로란 말이 앞이 죽을 때 올라오면서 추입으로 말을 타는데 추입도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와우로란 말이 지난 경주는 아주 적극적으로 선두권에 좀 붙였다가 마지막에 직선에서 이 착순에 머무는 결과였지만 추입 타이밍만 잘 잡으면 되는 말.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서는 추입마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입마.
근데 제가 이제 분석을 하면서 하나씩 살펴보니까 1번 황해가 선행마예요. 지난번 선행 갔다 깨졌습니다. 선행마고 여기에 태음강자도 거의 선행마. 지난번 발주가 좀 늦었는데 거의 선행마 쪽으로 볼 수 있는 말이고 광해대부는 선임마이지만 지난번에 선행을 갔단 말이죠. 얘도 뭐 선행이든 선입이든 하겠죠. 근데 뭐 얘네들이 다 앞에 무조건 튀어나가는 스타일의 말들이고 여기에 미드맹진. 미드맹진은 선임마인데 부담 중량이 이만큼 올라갔어요. 지난번 잘 뛰다 보니까. 그것뿐 아니라 안 팔리지만 청룡불빛마저도 기본적으로 순발력은 있어요. 이렇듯 안쪽에 있는 말들이 빠른 말들이 겹치고 걔네들이 능력마들이 아닌 가운데 겹치는 게임이라서 야 이거 뭐 안쪽에 있는 말들 이렇다 보면은 와우로가 그냥 알아서 올라오는 경주가 되겠는데 이전 경주하고는 다르게 이전에 만났던 편성들과는 다르게 와우로가 아주 이번 경주는 경주 조건이 굉장히 수월하게 레이스가 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 경주는 와우로가 그냥 때리기 딱 좋아 보이는 경주. 와우로가 팔리고 못 가다가 이제 조금 덜덜하게 팔리는 순간 딱 때리는 그 그림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 같아요. 그래서 이 안쪽에서 누가 살아남느냐 요 게임이지만 8번 와우로 놓고 요거는 때려야 된다. 그리고 오늘 박성광 기수는 무조건 그냥 기본이에요. 박성광 기수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기수인 거고 여기에 더해서 인기마 중에 초이스를 들어갈 겁니다. 자, 8번을 축으로 요거는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차권. 복병마도 하나 좀 말씀드릴까요? 복병은 예도 가능해요. 굿셀권이라는 말. 10번 굿셀권도 복병으로는 가능하다라는 점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요거는 배당 가능성 꽤 높은 그런 경주다 라고 말씀드리고 와우로가 찬스다 이런 말씀까지 첨부를 하겠습니다. 자, 부산 6경주로 갑니다. 부산 6경주가 안쪽에 2번 헤이브라더 그리고 4번 앙코르 자, 두 마리. 자, 헤이브라더가 안쪽에서 선행. 앙코르도 선행마거든요. 앙코르도 선행마인데 지난 경주 선입으로 전개를 했어요. 선입으로 전개를 하고 결국에는 그러다가 마지막에 깨졌죠. 선입이었으니까. 선행마가 선입으로 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덜 뛰었는데 그래도 가능성을 보여줬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헤이브라더가 아마 안쪽에서 선행을 가고 앙코르가 다시 한번 따라가는 전개를 할 텐데 지난번보다 거리를 줄여서 출전을 하기 때문에 앙코르가 따라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리고 헤이브라더가 선행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요 천풍도 워낙 발주 능력이 좋은 말이기 때문에 천풍이 튀어나갈 수도 있거든요. 말 그대로 헤이브라더 같은 경우는 아직 선입 경험이 없습니다. 선행을 못 갔을 경우에는 요 인기도를 지켜주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천풍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는 4번 앙코르를 놓고 저는 공략을 하고 싶고 안쪽에 헤이브라더가 선행 가고 앙코르가 따라가는 전개를 그려봅니다. 근데 이제 만약 천풍이 헤이브라더를 압박하거나 넘어가거나 하면은 헤이브라더가 고전을 했을 경우 뒤에서 올라오는 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요즘에 발주가 좀 안 되고 있지만 압도적 넘버원이 발주만 좀 잘 된다라고 하면은 좀 더 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말이고요. 복병주에서는 강서불패가 얘가 네이밍만 봤을 때는 뭔가 좀 뛸만한 네이밍을 갖고 있는 말이거든요. 강서불패가 말값도 좀 나가는 말인데 5살이 될 동안 12점밖에 안 뛴 말이에요. 즉 오랜 동안 휴양을 하는 것 때문에 경주에 제대로 투입이 안 돼 왔었던 말이거든요. 자, 이 강서불패가 지난번 휴양 후 복귀전을 가졌고 이번에 이제 딱 적정 주기에서의 출전을 하고 있는데 강서불패가 원래 약간 좀 모래에 대한 반응이 좀 있는 말이긴 해요. 근데 이번 경주는요 안쪽에서 얘가
빠르게 레이스를 뽑아내가는, 안쪽에서 레이스를 빠르게 뽑아내가면은 강서불패가 오히려 좀 수월하게 따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거리를 좀 두고 수월하게 따라가다 보면은 모래에 대한 반응도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서 강서불패를 최대 복병으로 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4번 앙코르를 저는 놓고 공략하고 싶고, 견제만 없다면 2번으로 그냥 인기마 게임으로, 아니면 앞이 죽었을 때는 압도적이라든가 최대 복병으로 강서불패의 마지막 추입까지 한번 생각을 한다. 이 경주는 앙코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7경주예요. 제주 7경주 오늘 제주의 승부처입니다. 자, 제주 메인 승부로 붙겠습니다. 자, 제주 메인. 지난주 제주 메인은 아주 합격점을 줄 만큼, 뭐 제가 예상했던 부분이지만, 제가 금요일 날은 리치 디바인이라는 마필 말씀드리면서 얘가 계속 인기만 팔리고 못 가는데 안 팔리는 순간 때리는 겁니다 라고 제가 설명도 드렸어요. 리치 디바인 놓고 승부 들어가면서 새벽 천하랑 쌍승식 26.7배, 복승식 14.3배 적중. 리치 디바인 금요일 메인에서 만들어드렸죠. 토요일 메인에서는 메스틱, 이것도 문현진 기수였는데 메스틱이 선행 가면 그대로 꼽는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셋보름이랑 정확히 주력으로 한 방 때려드리면서, 이거는 뭐 배당이 크진 않았었는데 쌍승식 10.4배, 복승식 5.0배 주력으로 정확히 꽂아드렸던 경주였습니다. 리치디바이나 메스틱 모두 다 이전에 못 갔었던 말들이라서 정확히 결과물을 만들어 드렸어요. 뭐 그 전주도 계속 제주 메인에서 결과물을 또 드렸고, 왜 이렇게 이 제주 메인이 중요하냐면은 가장 많은 분들이 함께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예상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무게감, 책임감이 굉장합니다. 압박도 당연히 있고요. 맞춰드려야 된다는 생각. 이 맞춰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지면은요, 인기만 놓고, 인기 1위 마필 놓고 저배당 부르기 시작해요. 이 맞춰야 된다라는 압박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러는 순간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인기만 놓고서 저배당 예상하는 순간 맞춰도 이거는, 욕먹는 그런 예상들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고수하는 게, 아무리 압박이 있더라도 꼭 봐야 할 복병. 웬만하면 인기만 놓고 하지 않잖아요. 꼭 봐야 할 복병이 있을 때 제가 항상 승부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또한 큰 기대를 가지고 저와 함께 하실 텐데, 자, 그 무게감을 이겨내볼 만한 복병을 하나 찾아서 그놈 갖고 한번 중배당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어떤 말을 가지고 때릴 거냐? 자, 이번 경주는 이거 놓고 한번 갈게요. 1번입니다. 무비공. 자, 곽석기수예요. 고민되죠? 곽석기수. 곽석기수라서 오히려 저는 무조건 열심히 강공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열심히만 타면은 이번에 된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무비공을 갖고 제가 승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 경주 보면은 앞에 가는 말들이 비슷비슷해요. 순발력은. 보시면 2번 장타 최강, 4번 불꽃 질주. 순발력 있는 말들이에요. 6번 일품가속, 그리고 8번 미래명장, 그리고 외곽에서는 생각대로 마마골드. 가장 얘네들은 배제하더라도 얘네들이 다 순발력들이 빨라요. 특히나 이제 외곽에 있는 말들이 빨라요. 외곽에 있는 말들이 빠르기 때문에 요 경주는 야, 얘네들이 앞에 가서 살아남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앞에 가는 말들을 다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요 경주는 앞에 가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뒤에서 올라올 추임마가 먹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무비공의 추임력을 기대하는 거고, 자, 얘가 어떤 말이었냐면 이때도 올라왔고 이때도 뒤에서 올라왔어요. 중요한 거는 이때예요. 이때가 어떤 경주였느냐? 미르왕자랑 월평천하가 들어왔던 경주, 깜빡이 들어왔던 경주예요. 복승식 2.9배면은
요즘 제주에서 진짜 완벽한 인기만 들어올 때 이 정도 2점대 배당 들어오는 거잖아요. 웬만한 경주 다 배당 높은데 미르왕자 월평천하가 그만큼 능력상 센 경주였습니다. 거기에 청룡퀸이라는 말도 추임력 굉장히 좋은 말이란 말이죠. 그런 경주에서 무비공이 대등한 탄력을 보이면서 올라왔던 경주예요. 그러니까 얘가 뛰었던 구미 자체가 이때가 강구미였다는 거예요. 강구미였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4등으로 온 게 아니라 똥구미에서 4등 온 게 아니라 강구미에서 4등으로 왔단 말이에요. 강구미에서 4등으로 오다 보니까 요때도 뉴저지가 연속 입상하고 있는 경주고 이 비상신호가 강력한 추임력을 갖고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무비공이 이때도 올라온단 말이죠. 요때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도 올라온단 말이죠. 무비공. 자, 연속 2번 올라오는데 6번입니다. 연두색. 자, 이 무비공은 어차피 추임마니까 뒤에서 놀 거고 뒤에서 참고 따라올 거고 이번에도 원게이트에서 이렇게 참고 따라올 거예요. 그 대신에 선두권 나설 말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번 경주는. 자, 이렇게 이번 경주도 따라올 거예요. 원게이트니까 이렇게 6번처럼 자리 잡는 거는 문제 없겠죠? 이렇게 따라오다가 직선에서 올라올 겁니다. 무비공이 이제 여기서 이제 올라와요. 여기서 입상한 말이 뉴저지예요. 이거 뉴저지. 엄청 연속 입상하던 말이고 3번이 비상신호입니다. 비상신호랑 추임력 비교해보면은 비상신호가 한 발 먼저 추입했어요. 그것도. 무비공이 뒤에서 따라갑니다. 하지만 무비공도 강구미에서 착순을 왔던 말이기 때문에 비상신호랑 대등한 탄력으로 올라와요. 추입 타이밍은 3번이 더 빨랐잖아요. 근데 6번도 절대 밀리지 않는 탄력으로 3번만큼 올라온다는 거죠. 추입 타이밍 차이였을 뿐이지 탄력 자체는 그대로 유지해주고 있었고 질만했던 상대들이었다. 요때가 진짜 강구미였다. 요때가 강구미였고 이때 탄력 그대로 유지해주고 있고 이번 경주 선행마들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앞선이 밋밋하다면 1번 무비공의 추입이 저는 충분히 먹힐 수 있다. 다시 한번 중배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메인입니다. 중배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메인이니까 자, 또 많은 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왜 가장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신 이유는 말 그대로 결과에 있어요. 결과로 맞춰 드렸기 때문에 팬들께서 다시 한번 찾아주시는 거고 저 역시 또 찾아주실 만큼의 물건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자, 지난주 그렇게 성적을 또 드러냈고 이번 주도 또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과연 무비공이 추입할 수 있느냐? 이번 경주 편성 정도면 선행마가 이렇게 겹쳐있는 인기마가 그것도 겹쳐있는 경주라면 무비공의 추입이 저는 충분히 먹힐 수 있겠구나. 자, 그런 전개를 기대하면서 무비공 놓고 오늘 최대 메인 승부처로 한번 가겠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부경 7경주에서도 오늘 부경의 메인 승부를 자, 연속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말들은 딱히 별거는 없고 이제 외곽에 있는 마필들까지 끼리의 싸움인 건데 자, 인기많은 플라잉 챔피언입니다. 플라잉 챔피언. 자, 이 플라잉 챔피언이 지난 경주 때 선입으로 편안하게 전개를 했었던 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플라잉 챔피언이 편안하게 전개하면은 큰 문제 없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여기에 이제 올더 베스트 지난번 이 선행을 기대했던 게임이었지만 선행을 못 갔죠. 선행을 가긴 했지만 이 체중이 늘어나면서 압박을 받더니만은 무너졌던 게임이 올더 베스트가 지난번 그랬던 결과였어요. 근데 올더 베스트를 서승훈 기수가 플라잉 챔피언도 지난번 기승했었는데 올더 베스트를 선택했다는 거는 올더 베스트가 좀 더 좋으니까 그런 판단을 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올더 베스트가 아마 이번에 체중을 빼서 나와야 될 겁니다. 체중을 전적으로 우선은 빼서 나오면 자기 실력 발휘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다. 근데 이제 이것도 현장 상태를 봐야 되는 입장인 거고 선행을 편안하게 가야 되는 거고 플라잉 챔피언도 편안하게 선입을 해야 되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이 깜빡이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얘도 편안한 선행, 얘도 편안한 선입, 그래야지 손잡고 따당으로 들어오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 그런 편한 따당 맞거리 나올 수 있겠느냐? 저는 그거는 아닌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제가 노리는 거는 얘예요. 파워타임. 얘 가지고 오늘 부경에서의 메인을 들어가 볼까 하는데, 파워타임이 물론 지난번 플라잉 챔피언에게 졌습니다. 졌기 때문에 이번 경주 또 질 가능성이 높으니 인기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아주 편안한 선입이었다. 아주 편안한 선입이었어요. 선행마 옆에 딱 붙는 선입이었고, 파워타임은 얘보다는 전개가 불리했습니다. 파워타임은 얘보다는 전개가 불리했어요. 제가 이거 잠시 후에 영상 보여드릴 건데, 플라잉 챔피언은 이거 이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더 뛸 게 없어 보일 정도로 편했고요. 파워타임은 반면에 플라잉 챔피언보다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1마신으로 좁혀왔거든요. 그러면 파워타임은 제가 봤을 때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자, 요거는 영상을 한번 보면서 자, 10번과 9번입니다. 10번 파란색 모자가 이 플라잉 챔피언이에요. 자, 우리가 노릴 말은 파워타임. 자, 10번이 아주 빠르게 나왔어요. 뭐 잘하면 선행도 가겠죠, 이번에? 뭐 선행 가면은 그냥 들어올 거는 같은데 올더 베스트가 있으니까 두 마리가 이제 편안하게 선행 가고 선입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지난번에 붙잡고서 선입 전개를 했어요. 물론 선행 가버리면은 올더 베스트가 위험해지겠죠? 그러니 요 경주에서는 대끼리를 저는 굳이 노려볼 필요가 없다라고 봐요. 이렇게 엄청 편안하게 탄 거예요, 10번이. 요 옆에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5번 옆에서. 시정 붙잡고 있잖아요. 요렇게 타고 들어온 게 플라잉 챔피언이에요. 아주 편안하게 잡고 따라온 게 이거고요. 요 뒤에서 올라오는 게 9번입니다. 우리가 노려야 될 말. 자, 9번은 어떻게 탔느냐? 10번에 비해서는 더 외곽에서 말을 탔어요. 자, 9번입니다. 이번에도 아마 이런 식으로 따라갈 건데, 요게 9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따라갈 겁니다. 따라갈 건데, 선행마 옆자리 붙어 있는 말이랑 무리의 외측에서 4선 외곽 전개를 하는 말이랑 전개로 봤을 땐 누가 편하겠어요? 두 번째 따라가는 말이 무조건 편하죠. 얘는 외곽 4선을 타니까 최소한 플라잉 챔피언보다 2마신 이상 손해보면서 말을 타는 거예요. 최소한 2마신 이상은 손해보면서 말을 타는 겁니다. 요렇게 외곽을 돌고도 직선에서 1마신 차밖에 안 나요. 좁혀요. 제가 봤을 때는 파워타임이 이번 경주는 더 좋은 걸음으로 좁혀갈 수도 있다. 왜? 플라잉 챔피언의 전개가 지난번보다 무조건 편하다는 보장은 없으니. 아니면 뭐 선행 가버리면은 올더 베스트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고, 올더 베스트가 선행 갔을 때 플라잉 챔피언의 전개가 좀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는 대길 맞고는 파워타임이 꽤 볼 수 있어 보인다. 여기서 오늘의 부경 메인을 들어갑니다. 파워타임. 전개상 더 뛸 수 있는 여지가 보인다. 왜? 인기 마필이 플라잉 챔피언이나 올더 베스트나 누가 하나 선행 편안하게 가고 누가 하나 선이 편안하게 하면서 들어와야 되는 따당 막건이기 때문에 드러난 액면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 그래서 파워타임 놓고 요거는 오늘의 부경 메인으로, 제주와 부경 연속된 메인으로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승부처가 될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제주 8경주예요. 제주 8경주 추기 없이 팔리는데, 자, 요거 한 번 더 될 것 같은데요. 1번 청룡시대. 자, 이 청룡시대가 꾸준하게 뛰는 말이고요. 입상을 못해도 3착이에요. 입상을 못해도 3착인데 지난 경주 같은 경우는 선행이 겹쳐서 전개상 아주 유리했었던 그런 경주였어요. 근데 이번 경주도 보면은 요 레이스는 청룡시대 자체가 레이스가 이번엔 안쪽이기 때문에 전개 자체가 이거는 빨라질 말이에요. 지난번에는 선행마와 겹쳐서 전개가 유리했다면 이번에는 빠른 말이 없어요. 그나마 경성제일. 그나마 경성제일이 순발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청룡시대의 전개가 지난 경주보다 무조건 빨라질 것 같은데? 그런데 승군전이라서 부담 중량까지 가벼운데? 그러면 청룡시대가 이거는 또 한 번 안쪽에서 승부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여기에 이제 인기마로서 광해전차 뒤에서 올라오고 비상신호 올라오는 추입형 마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개상 청룡시대 나가고 인기마가 뒤에서 올라오는 게임이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레이스는 청룡시대를 한번 노려볼 수 있겠구나. 1번 놓고 청룡시대 놓고 오히려 6번 4번 5번 인기마를 역으로, 얘가 이번에 전개가 빨라질 말이에요. 요것도 승부로 잡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했었던 경주예요. 워낙에 경주 조건이 좋은데 배당도 노려볼 수 있는 경주니까. 그만큼 경주 조건이 좋아요. 그러니까 청룡시대도 이번 경주는 노려볼만 할 것이다. 1번 놓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경으로 가겠습니다. 부산 8경주 4번 플래시파크가 인기 1인데 참 이 말은 생각한 것보다는 결과가, 팔리는 거에 비해서는 결과가 좀 아쉬운 말이에요. 항상. 근데 이 말이 원래 잘 뛰다가 모래 반응에 민감함이 생기면서 기복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8월 9일날 경주에서 입상을 했는데 그때는 모래를 맞았는데도 극복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 다시 또 모래를 맞으면서 실력 발휘가 안 되고 있어요. 모래를 맞아서 입상할 때도 있었는데 모래를 맞으면 또 안 되는 모습이 자꾸 계속 보이고 있어서 이번 경주는 아마 서승훈 기수 스타일상 초장부터 아주 강력한 추진이 나오지 않을까. 왜? 우선은 최대한 모래를 안 맞으려고 강력한 추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말은 요 라이트 챔프가 빠른데 얘가 요즘에 보면은 발주가 영 안 되고 있어요. 발주가 안 되고 있어요. 라이트 챔프가 워낙에 빠른데 라이트 챔프가 나오면 보내놓고 두 번째 얘가 또 늑발을 하면은 플래시파크가 아예 선행, 이 정도까지 아마 노리면서 강하게 밀고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아마 이제 외곽으로 운주 챌린지나 블레이징맨 이런 말들이 따라붙는 전개가 되겠죠. 플래시파크도 느린 말이 절대적으로 아닌데 모래 맞으면서 성적이 좀 안 나왔었던 말이라서 플래시파크가 저는 여기서는 전적으로 승부의지를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이제 메가머신이 김동현 기수가 탄다는 점이죠. 다실바가 아닌 김동현이가 타고 있기 때문에 지난 경주 늑발하고서 최적 전개였습니다. 발주는 안 좋았지만 최적으로 전개가 됐어요. 이번에도 보면은 선행마들이 앞이 별로 강한 게임은 아니에요. 라이프 챔프 발주 안 좋다고 그랬죠? 플래시파크 모래 맞으면 안 뛰는 말이니까 얘도 초반에 힘써야 되죠? 운주 체인지 블레이징맨 다 앞에 나가면 솔직히 전개는 메가머신이 제일 유리해요. 전개상으로는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인기마로 팔리는 이유인 거예요. 문제는 김동현 기수가 늑발을 하고서도 블레이징맨을 가지고 올라와 줄 거냐느냐죠. 줄 거냐. 올라오면은 다행이지만 못 올라올 가능성이 김동현이라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리는데 김동현이다? 위험성이 저는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인기마로 팔릴 거면은 승훈이가 낫다. 4번 플래시파크 놓고 6번 앞에서 그냥 끝나는 그림, 아니면 7번이 올라오거나, 그리고 발주 여부에 따르지만 1번 라이트 챔프가 발주만 되면은 되는 말이긴 하니까 1번은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마지막 부산 구경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부산 구경주가 오늘 마지막 끝판 승부 레이스로 마무리를 좀 듭니다. 마무리를 짓는데 5번 토암산 태양이랑 8번 인디고스트. 토암산 태양은 제가 지난번 라운더 마스커였죠? 라운더 마스커 이름이 정확한지 한번 확인해야겠네. 토암산 태양 라운더 마스커 맞네요. 라운더 마스커 놓고 제가 지난번 메인 승부 들어가서 정확히 먹었던 토암산 태양이라. 그러니까 토암산 태양은 전개상 지난번 또 되는 그림이었어요. 전개상 또 되는 그림이었고 지금은 그 이상으로 더 뛸 거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토암산 태양이 지금 연속해서 입상을 하고 있긴 한데, 느낌은 이번에는 지난번보다는 조금 덜해요. 지난번에는 제가 라운더 마스크 놓고 토암산 태양으로 한 방 때렸지만, 이번에는 토암산 태양을, 야, 요거 여차하다가는 좀 늦게 올라올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리고, 인디고스트예요. 인디고스트가 직전에 이제 입상을 하고 나서 재결실에 들어갔어요. 왜 갑자기 잘 뛰는 말들이 있으면 재결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인디고스트가 재결실에 들어가서 어떻게 잘 뛰었냐? 그러니까 이래저래 잘 뛰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의 얘기를 한 게, 모래도 안 맞았습니다. 모래도 안 맞으면서 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자, 그런 얘기를 박재희 기수가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경주 때 인디고스트가 어떻게 탔냐면, 외곽을 돌더라도, 3선을 탈더라도 모래를 안 맞게 인디고스트가 탔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인디고스트가 그런 식으로 모래를 피하기 위한 전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암산 태양보다는 인디고스트가 좀 더 낫거든요. 이번에 낫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도 모래를 좀 안 맞게 타기 위한 전개를 할 것인데, 그런 전개가 과연 편안하게 나와줄 수 있겠느냐. 왜냐면 얘는 좀 살짝 무빙을 하는 스타일로 말을 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디고스트랑 빅조스랑 같이 경주를 직전에 한번 뛰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인디고스트가 이기긴 했지만, 그래서 또 부담량이 더 올라간 거예요. 저는 마지막 승부는 요거 빅조스를 가지고서 마지막 승부를 한번 가져가 볼까 해요. 토암산 태양도 지난번보다 더 뛸 건 없을 것 같고, 인디고스트는 모래를 안 맞게 전개를 잘 하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고, 빅조스가 자기 걸음대로 항상 선입권에서 전개하다 보면은 인기 마필드 사이에서 빅조스의 전개가 저는 좀 더 유리한 경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토암산 태양도 더 뛸 거 없고, 인디고스도 모래 맞는 부분에 대한 전개를 쉽게 풀어가기가 이번에 기본적으로 순발력 있는 말들이 있다 보니까 자리를 잘 못 잡게 된다면 배당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오히려 안정적인 거는 빅조스가 저는 마지막 안정적인 걸음을 보여갈 수 있다라고 보면서 마지막 승부는 빅조스를 놓고 중배당까지 마지막 승부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부경에서의 마지막 경주까지 분석을 좀 드려봤고요. 최근에 뭐 제주도 그렇고 부경도 그렇고 성적이 꽤 좋아요. 또 중요한 거는 승부처 메인에서의 또 결과물을 또 드리고 있고요. 자, 이번 주도 그래서 기대하시는 분들의 또 보답하고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현장에서도 눈 부릅뜨고 마필 컨디션 잘 살펴가지고 계속해서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토요 예상에서도 다시 한번 찾아뵙겠고요.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